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행품 17장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지금 하다가 그 훈타원 양도신 선생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른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부산 그 하단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산 이제 하단에서 이제 출생을 하셔가지고 참 이 당시에 그 부산에서 이렇게 그 참 출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아니면은 사실은 대단히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인연으로 아마 이렇게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저서가 하나 있는데, 그 저서가 뭔가 하면요, 생전에 그 당신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은혜 속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저서 책을 이제 하나 생전에 쓰셔가지고 당시 문집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 하셨고, 그 이름을 그 본명이 이제 도신 아닙니까? 그래서 도신 그러면은 생각나는 분 있죠? 옥타원님, 도신이 생각 안 나십니까? 권사님도 생각 안 나셔요? 이제 딱 이 한자도 똑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초조 달마 아닙니까? 그 2조가 누군가 하면 해가죠. 3조가 누군가 하면 성천이지요. 4조가 누굽니까? 도신. 여기서 4조가 도신이에요. 그래서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4조 이 도신 이 어른이 후신으로 오신 어른이 이제 우리가 훈타님이 아니시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그냥 이 본명을 주셨으니까, 주신 이 본명이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물을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쭉 이제 그 말씀을, 그 일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17장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느질하고 약다리고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시고 약다리고 두 가지 일을 이제 지금 이 어른이 하시다가 바느질 하는데 일심을 들여가지고 약을 태우셨죠. 약을 태우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금 대종사님께 여쭙는 것이거든요. 여쭈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해 주신 것이 지금 수행품 17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래 이제 내가 태웠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바느질하고 약 때리는 두 가지 일을 네가 맡았으면은 그 두 가지 일을 다 잘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 잘못하고 약을 태웠잖아요. 태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조각일시입니다. 조각일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조각난 일심이다. 마음에도 지금 조각이 나는갑죠. 조각일심이다. 이렇게. 그러면 조각일심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 조각일심의 반대를 이제 어떻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는가? 뚜렷한 일심. 뚜렷한 일심. 이제 이 뚜렷한 일심은 그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것, 그것이 뚜렷한 일심이다. 그리고 하나의 떨어진 일심은 그걸 조각 일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지금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할 생각을 하는 거. 뭐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 당신이 맡으신 일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니할 생각이죠, 그것은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둘을 맡았으면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할 생각을 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안 봐도 될 일. 아니,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다 보고 삽니까? 다 보고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는요, 결국은 안 봐도 될 일은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지, 꼭 봐야 될 일이면은 또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보면은 그것은 또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봐야 될 일을 이제 경계를 지금 하는 것이고, 또 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끌려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말이지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를 맡아도 그 10가지 일을 계속해서 잘 해 나가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계해야 될 그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조각일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겠느냐? 조각일심이 이제 뭐겠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의 주관에 편착된 일심이에요. 자기 주관. 이 편착된 일심이에요. 자기의 주관에 편착된 일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관이 딱 생기면 그 생긴 주관에 딱 집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집착이 돼버리면요, 다른 것은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거는 조각일심이죠? 조각일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에 편착된 일심은 그건 조각일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날라가 버렸어? 예. 네,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주관의 그 편착인데, 그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지금 중요한 거면 이 주관에 편착된 일심을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에만 딱 집착돼 버리는 거예요. 집착되면은 그것이 거기에 집착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요, 뚜렷한 일심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탈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건 네가 맡은 일이면은 그 맡은 일 전체를 다 잘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뚜렷한 일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훈타원님께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각일심하고 이제 뚜렷한 일심하고를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이 조각일심은 어떤 것이고 뚜렷한 일심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훈타님께 해주신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요, 조각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주관에 편착된 일심이에요. 자기의 주관에 편착된 일심을 이제 우리가 조각일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이게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의 일심, 내 일심이 있어요. 내 일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일심으로 강의하잖아요. 자, 일심으로. 그러면은요, 나의 일심이 있는가 하면요, 또 대타적인 관계 속에서 일심이 있죠?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일심으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일심과 남의 일심, 이거를 딱 구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각일심이에요. 자기의 일심에만 집착돼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심으로 하면은요, 남도 일심으로 하는 것, 그것을 그 일심을 내 일심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일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심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에만 딱 편착되어 있는 그런 일심을 우리는 뭔가 하면 조각 일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의 일심과 남의 일심을 말이죠,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 남이 일심을 하면은요, 남의 일심을 사실은요, 그 사람이 일심으로 하면은요, 그건 좋은 일심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좋은 일심이거든요. 근데 내 일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남의 일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 뭔가면요, 차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없어야지만이 진정한 조각일심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나의 일심과 남의 일심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일심이 너의 일심이고 너의 일심이 나의 일심이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뭔가 하면 뚜렷한 일심이 되는 것이지, 이 만약에 말이죠, 마음을 이거 차별을 딱 해갖고 내 일심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은 많죠? 우리 주위에 지금 안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접하고 삽니다. 지금 뉴스 보면요,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요, 조각 일심에 편착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훈타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느질하면서 바느질에만 조각 일심에 떨어졌지 약다리는 것을 태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태우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런 그 일심을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조각 일심을 이제 경계하시는 이제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지금 뚜렷한 일심을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원만한 일심이에요. 이게 이제 조각 일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원만한 일심이에요. 원만한 일심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수행품 17장에서 지금 강조를 지금 하시거든요. 자, 원만한 일심은 어떤 일심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 우리가 원만한 일심은요, 맡은 분야,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맡은 일. 그게 대종사님께서는 그 이제 17장에서 10가지 일을 맡으면 10가지 일, 100가지 일을 맡으면 100가지 일, 그걸 전체를 다 네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맡은 분야,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자기가 맡은 분야가 생기면은 그 맡은 분야를 제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일심이, 이게 뭔가 하면 원만한 일심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지금 이 원만한 일심은 맡은 분야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요, 이 남의 일심을 내 일심 삼는 거예요. 내 일심 삼아라. 남의 일심을 내 일심 삼아라. 남의 일심을 자기 일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지금 이 남이라고 하는, 이어서 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타지요. 타는요 많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심으로 하면은요, 그 일에 일심을 들이대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일심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나의 일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일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일심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뭔가 하면요, 원만한 일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다 아우르는 것도 원만한 일심이지만도 다른 사람의 일심을 내 일심 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뚜렷한 일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만한 일심에서 또 일심을 세 번째는요, 일심을 사회적 일심, 집단적 일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일심, 집단적 일심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개인도 일심을 챙길 수 있죠. 개인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종경 지금 17장에서 지금 훈타님께 말씀하신 대종사님은 개인이 챙길 일심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도 저는 오늘 말이죠, 이 17장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일심과 집단적 일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사회적 일심과 집단적 일심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개인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죠. 개인이 마음 공부합니다. 그러면 개인만 마음 공부를 하는가 하면요. 뭔가 하면요. 집단과 사회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개인이 일심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만이 챙기는 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과 사회 전체가 같이 말이죠. 일심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그게 뭔가 하면 진정한 일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제가 교단에 이제 살아가면서요. 우리 지금 모두 교당 나가시죠. 이제 교당을 다 나가시는데 교당 나가서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었어요. 교무를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교도님들도 하시죠. 참 저 교무 잘하신다. 또 저 교무 좀 그러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이제 다 하시는데 제가요 지방에 살아보니까요.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교도를 쪽내는 거예요. 쪽낸다. 쪽내는 것이 뭡니까? 평가르는 것이죠. 평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편이 생기는가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감정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감정이 노출이 딱 됐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쩝니까? 등 돌리죠. 이거는 쪽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일심입니까? 원만한 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품 17장 2장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뚜렷한 일심, 원만한 일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가 뭔가 하면요. 사회적 일심, 집단적 일심도 이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인간은 뭔가 하면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이루어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 혼자는 못 삽니다. 개인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개인 혼자는 못 사니까 개인 혼자 뭐 조직과 집단을 이루어 갖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단과 조직을 이루어서 살아야 하니까 그 집단과 조직을 이루어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하면요. 사회적 일심, 집단적 일심을 챙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챙기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회와 집단도, 이 집단도 뭐죠? 뭔가 하면 사유를 합니다. 사유. 생각을 해요. 생각한다. 사유한다. 합니까? 하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는가 봐요. 무대 보여요? 자, 보세요. 사회도 하나의 개인이고 사회와 개인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요. 개인이 모여갖고 사회가 되죠. 또 개인이 모여갖고 집단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집단이 안 됩니까?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개인이 모여갖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개인도 하나의 사유의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은 개인만이 사유의 존재가 아니라 뭐도 사유의 존재인가 하면요. 집단과 조직도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이 사유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지금 사회적, 집단적 이 두 가지가 개인과 똑같아요. 개인 따로 있고 사회 따로 있고 집단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은 바로 사회요, 사회가 개인이며 집단이 개인이요, 개인이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말이죠, 같이 사유를 하는 거예요. 사유를 하는데 그 하는 사유가 어째 되는가 하면요, 뚜렷한 일심, 원만한 일심으로 가야지만이 그 집단과 개인이 말이 사회가 제대로 된 일심을 챙기는 집단과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훈타오님 이 지금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부를 다시 이제 새롭게 한번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사회하고 집단도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사회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건 뭔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성격 보이나요? 아이, 연타님, 성격 보여요? 사회와 집단의 성격? 보인다. 예. 보여야 돼요. 이 말이죠. 성격이요. 지금 이게 이제 사회적 성격이 있어요. 사회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도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과 사회와 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격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우리가 말이죠, 그 집단과 사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죠, 남의 일심을 나의 일심으로 빼앗아오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남의 일심을 내 일심 삼는 공부. 이게 뭔 공부입니까? 뺏어오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남의 일심을 내 일심 삼는 공부. 그 공부가 바로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원만한 일심이다. 원만한 일심이다. 그래서 리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뺏어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일심을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뭔가 하면요, 내 일심 삼아야 되는데, 내 일심 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내 일심 삼겠습니까? 남의 일심을 내 일심 삼는 것이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내 일심 되겠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 긍정해 주는 거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이해해 준다 이 말이죠.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그는요, 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노력을 우리는 말이죠, 집단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새롭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으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행품 17장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 장 이제 수행품 18장을 지금 이제 하는데, 이제 18장인데요. 수행품 18장인데요. 이것도 이제 일심 공부예요. 일심 공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앞장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일심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중요한 공부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일 그 일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 그 일을 하고 살면서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 공부의 가장 요긴한 그 방법이거든요. 그 일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공부, 그러니까 일심 공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의 그 척경이거든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 수행법 18장에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요, 이제 일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그 마음이 번거하고 편안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다. 일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면은 일심 공부가 잘 되겠죠. 그렇지만도 마음이 오히려 번거하고 하면은 일심 공부가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이런 경우도 당하고 저런 경우도 당하고 수많은 경계를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경계를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어떨 때는 재밌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떨 때는 또 오히려 번거하고 힘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지금 수행법 18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 정당한 원, 부정당한 원. 정당한 원을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번거해요. 그렇지만 갈수록 잘 돼요. 재미가 나요. 자기가 스스로가 느껴요. 재미가 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근데 부정당한 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뭔가 하면요, 번거해지고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원을 어디다가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 지금 수행법 이제 18장에서요. 이제 이걸 이제 강조해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해라 그러셨어요. 이 부당한 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라. 부당한 원을 제거해라.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원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하거라. 이거를 이 18장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제 측면을 달리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을 제가 하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해서 피력을 드릴게요. 유인자. 유인자. 이제 이게 지금 논어에 나오는 지금 이제 말씀입니다. 유인자. 인자. 능호인, 능오인.
자, 논의 말씀이에요. 자, 인자는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은 능히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악자죠. 악자인데 뭐로 이렇게 여기서 뭐가 되는가? 오예요, 오요. 싫어한다. 그래서 능히 사람을 싫어하기도 해요. 능히 사람을 싫어하기도 해요. 우리 창타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위에? 가끔 있을 때 있어요. 그렇죠. 예. 살다 보면은, 예, 맞아요.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너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다 좋아하면은 참 좋죠. 이제 호인을 하면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지금 제가 아까 원만한 일심을 얘기할 때요, 지도자가요, 지금 쪽을 내면 안 된다 제가 그랬죠? 쪽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인을 하는 사람하고 호인을 하는 사람하고 분명하게 딱 가리가 나버린다 이 말이죠. 일대 호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따르겠죠? 그리고 오인을 하는 사람은 등지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등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참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보통 사람은 호인도 존절이 해야 되고 오인도 존절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그거를 분명히 잘 구별을 해가지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되지만도 인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인자는 뭡니까? 어진 사람이죠. 완전히 어진 사람은 호인을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해요. 오인을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등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대종사님 있으시죠? 꾸중할 때는요, 엄청나게 꾸중했다 그랬죠? 그렇지만도 모든 제자들이 정말 소태단 대종사님은 나만 좋아하신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인자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해요. 자, 이게요, 호인하고 이걸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존절히 해야 돼요. 안 하면은요, 그게 지금 이제 쪽 난다니까요. 쪽이 나지만도 제대로 된 리더, 그 리더는 뭐를 갖춰야 되는가 하면 인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인은 우리가 공자님은 인을 얘기를 했죠.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과 은혜 이거를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은사상을 확실하게 내것감. 그래서 은을 제가 얘기를 할 때 상대적 은은 그거는 제대로 된 은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는가? 절대은. 절대은은 뭡니까? 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인을 해도 그걸 받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호인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등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일심 공부의 가장 근본과 바탕은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일심 공부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런가 여기에 철저할 때, 이게 철저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능히 호인해도 되고 능히 오인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경지에 모두 한번 가봅시다. 어제 옥타님 가보시겠어요? 가야지요. 예, 가야 합니다. 우리 가야 해요. 이 경지에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는 이런 이제 공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을요, 이제 철저하게 분석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심 공부의 이제 것인데, 그래서 일심 공부는요, 이것이요, 자기 마음 속에서만 되어지는 일심 공부가 아닙니다. 어디서 생겨져야 되는가 하면 상대적 관계 속에서의 일심 공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관계 속에서의 일심이에요. 항상 말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 존재거든요.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충분이기 때문에 상대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심이 잘 되느냐, 일심이 잘못되느냐, 이것이 뭔가면 결정된다 이 말이죠. 자, 권사님 지금 시정에 참석하시죠? 시정 예, 참여하십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다 지금요, 그냥 익산 신문 나오면요, 제 방에도 지금 딱딱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요, 올라오는데 갖고 오시더라고. 내가 언제 식사할 때 가보니까 권사님이 딱 들어오신 데 보니까요, 그거 신문 갖고 오시더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요, 시정을 제대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 대표자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죠. 다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심 공부는요, 자기 혼자의 일심은 그건 제대로 된 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챙기는 일심, 그것이 뭔가 하면 제대로 된 진정한 일심 공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